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바로 지각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벤슨 하나의 교수의 Perception, The Basics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죠. 우리가 그냥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맞아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과정이거든요. 네, 그냥 세상을 비추는 거울,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거울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화가에 가깝다고 할까요? 아, 화가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지각이라는 게 단순히 감각기관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 즉 감각 입력이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감각 입력은 그냥 날것의 정보고요. 지각은 그걸 우리 뇌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인 거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네, 책에 나오는 청각 비유가 참 재미있는데요. 아, 네, 저도 봤어요. 그 호숫가 비유 맞죠?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를 그냥 천조각 흔들리는 것만 보고 알아맞히려는 것처럼 우리 귀도 고막의 작은 움직임만으로 소리 세기를 다 해독해내잖아요. 와, 정말 생각해보면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만큼 복잡하고 또 뭔가 부족한 정보를 채워넣는 과정이라는 거죠.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시각도요. 하긴 2차원 망막 이미지로 3차원 세상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 자체가 엄청난 과제죠. 그런데 그 과정이 완전히 객관적이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전 지식, 뭐 믿음, 아니면 기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뭘 보고 듣는지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 아, 그 파르메산 치즈 실험. 그거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냄새인데도 구토물 냄새라고 옆에서 말해주면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생각만 해도 좀 그렇네요. 근데 이런 하향식 영향이라는 게 그럼 그냥 우리를 속이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역할도 있을까요? 물론 왜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뇌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효율적인 방식이요? 네, 부족한 감각 정보를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메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뭐가 올지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아하, 예측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문 감식 전문가나 영상의학과 의사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일반인들은 못 보는 미세한 차이를 딱 잡아내는 거. 이것도 일종의 지각학습인데 결국 경험을 통해 생긴 예측 능력이거든요. 긍정적인 편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경험이 지각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거네요. 문화 차이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문화권마다 세상을 좀 다르게 본다는 연구도 많아요. 뭐 서양 사람들은 대상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동양 사람들은 그 대상이랑 배경의 관계를 더 본다거나 하는 경향성이 있죠. 이것도 다 하향식 영향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럼 지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냥 세상을 잘 이해하는 거?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역시 행동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이요. 네. 예를 들어 저기 컵을 잡으려면 컵이 나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크기는 어떤지 이런 걸 내 몸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내 위치가 중요하죠. 네. 이런 행동 유도를 위한 정보 처리 경로랑 그냥 저게 컵이라는 걸 알아보는 인식 경로가 뇌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등 쪽 경로, 배 쪽 경로 이렇게 부르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뇌는 신비롭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지각이 항상 그렇게 실용적인 목적, 그러니까 행동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만을 위한 게 아니다. 네, 때로는 그냥 뭐 행동할 계획 전혀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풍경을 볼 때도 있잖아요. 아, 네. 멍하니 볼 때도 있죠. 바로 그럴 때처럼 지각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해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학적 지각 같은 거죠. 아, 미학적 지각. 행동을 위한 지각과 감상을 위한 지각이라 흥미로운데요. 네, 지각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전혀 없을 때, 그럴 때도 지각 같은 게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심상 혹은 오프라인 지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심상, 마음속 이미지 같은 건가요? 맞아요. 눈 감고 사과 떠올릴 때 아니면 꿈꿀 때 심지어 환각 상태에서도요. 실제 사과를 볼 때랑 비슷한 뇌 영역이 활성화돼요. 와, 외부 입력 없이도요? 네,
그게 중요해요. 외부 감각 입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심상이 실제 세상을 지각할 때, 그러니까 온라인 지각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기둥 뒤에 고양이가 가려져 있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뒤에 고양이 몸 전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게 바로 비양상적 완성이라는 건데 심상에 가려진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또 전화 통화하면서 상대방 얼굴 표정 떠올리는 거? 이것도 다중감각 심상이라고 하고요. 아하, 듣기만 해도 얼굴이 그려지는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심지어 개념 미술 같은 경우는 이런 심상에 더 적극적으로 의존하죠. 개념 미술이요. 네, 뭐 예를 들면 뒤시양이 모나리자 그림에 코수염 그린 걸 지워버린 작품 같은 거요. 아, 수염 밀린 LHOQ 말씀이시죠? 네, 그걸 보면서 관객은 마음속으로 없는 코수염을 떠올려야 그 의미가 완성되잖아요. 심상을 자극하는 거죠. 와, 정말 지각이라는 게 단순히 보고 듣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지식, 경험, 심지어 상상력까지 다 동원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능동적이고 또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동을 이끌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요. 네. 들어보니까 우리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객관적인 세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네.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된 결과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을 보는 그 창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당신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채색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각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죠.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